인사할까요? 저는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한 뒤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어제 선언식 마치고 충남 공주를 갔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만났던 많은 일반 국민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학생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공주에 모여서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제 49명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주를 택한 이유는 전남, 경남, 또 대구, 전북, 또 충청도, 강원도 오시는 분들이 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대전 공주 지역이라고 해서 모여서 간담회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차례 만났던 우리 평범한 서민자 이웃들이고 되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뒤에 함께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는 그런 일정을 가져서 어제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제가 선언식에서 또 선언문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예, 그럴까요? 어제 제가 선언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말씀 첫 번째로 짤막하게 기회 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 공화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회 독점의 해체입니다. 기득권을 깨자는 얘기죠.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관료, 심지어는 노조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기득권을 깨는 것이 첫 번째 기회 독점의 해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 2배 만들기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혁신 인력, 또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이 모든 것을 2배 이상으로 늘려서 더 많은 기회를 하자는 기회 2배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는 더 고른 기회의 제공입니다. 저는 기회 할당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연령별에 맞게 10대에는 입시와 관련된 할당, 20대에는 취업과 관련된 취업 할당, 30대, 40대는 부동산과 관련된 기회의 할당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기회공학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질문이나 또는 나중에 이제 공약을 발표할 적에 자세한 얘기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대선판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판을 바꾸자, 정치 세력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판 볼 것 같으면은 논의되는 후보들 간에 또는 정당 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은 모두가 다 과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남 흠진 얘기죠.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선판의 여러 아젠다나 의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과거 이야기, 남 흠진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선판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의제는 과거 이야기와 남흠집내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때가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 또 관련된 경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치 외교 경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의제로서 같이 토론하고 자기의 비전과 정책 내용과 또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식으로 대선판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일환으로 제가 선언문에서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말씀으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로 바꾸는 것과 두 번째로 지금의 대선판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제가 주장하는 정치판 바꾸기, 정치 세력 교체의 첫 단계는 이 시점에서는 대선판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모두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 말씀이 정도 하고요.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이회림 기자고요. 안철수 금태섭 후보들하고도 이제 제3지대 남은 사람들하고 혹시 좀 연대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없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제의 온 것도 없는지, 최근에 제의 온 것도 없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그 정치적 기반인 경장 포럼 출범 시기는 언제 됐는지도. 네. 지금 현재로서 안철수 대표님과는 아직 지금 만날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는 언제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열린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와 경제와 또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라면은 어떤 분들과도 열린 자세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제의에 대해서는 뭐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 일부 분들 중에는 제가 이미 여러 가지와 같은 구상을 하면서 또 일부 이렇게 비공식으로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경장 포럼 시기. 네, 경장포럼이요. 경장포럼은 사실 준비한 지가 제법 오래돼서 아마 추석 지나고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장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는 청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이제까지 다른 포럼과는 다른 형태로 또 제가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서는 가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입니다.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에 제안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까지 대선 후보들 간에 물론 요건 전 얘기죠. 후보들 간에 공약 중에서 경제 부문 공약은 약 70%에서 80%까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당에서 또는 대부분의 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도 선거에서 이긴 측에서는 비공짜 공약을 만들고 또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과 후보는 자기들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또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라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과정에서 공통공약을 함께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을 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에서 이긴 측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공통공약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그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줘서 같이 달성토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나 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같이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같이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공통공약이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하면은 조금 분석을 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공통공약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선언식에서 제가 30년 넘게 경제정책에 대한 수립과 집행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후보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제가 그 심부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다음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각 후보들이 동의하는 내용의 공통명령을 함께 만들어서 분류해서 또 시민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함께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제안에 호응을 하는 후보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바로 각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 대선 출마 주자로 기대를 오래전부터 모으셨는데 그 기대보다는 출마 시점이 좀 늦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없어 보인다, 뭐 간을 본다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동안 제가 작년 총선이나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또는 양당으로부터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받은 걸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택했는데 첫째로는 간을 봤다면 뭔가 유리한 어떤 상황에 제가 몸을 싣거나 숟가락을 얹었겠죠. 그런 점에서 간 보거나 뭐 좌고우면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늦었다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지금의 정치 구조나 정당 구조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답답함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정치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지난 20년의 반복이 될 것이다. 정권이 교체가 돼서 누가 된들, 정권이 연장해서 누가 된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서 또 여권에서는 무조건 정권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식으로 대선판이 흘러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적에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저는 정치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권이 이분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래부터의 반란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깨달았던 교훈은 이분들이 우리 정치권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권력 투쟁, 그걸 뛰어넘는 생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간본 적 없고요. 둘째로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 없는 그 같은 지지와 반응이 아래로부터 반란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불씨가 넓은 벌판을 태우는 법이 있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이중입니다. 네? 네네. CBS 이중입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후보시죠. 지금 최근에 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하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장점 분야가 아무래도 정책이나 뭐 공약 비전 이런 쪽이신데 그래도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정무적인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많이 나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대선판을 바꿉시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남흠집 내기 내지는 네거티브 내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공작이 들어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지요. 지금 질문하신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 규명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문제로서 엄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선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 캠페인의 기조가 제가 열한벅석하고 민폐 끼치지 않는 오로지 비전과 콘텐츠로만 제가 캠페인하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그 남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 어제 제가 선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전과 컨텐츠 외에도 여러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국가 비판하시고 제3지대를 출마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당선이 됐을 때 여당 없이 이제 정치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보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당선이 되면 제가 여당이죠. 근데 이제 소속 정당이 없으시니까 소속 정당이 없을지 있을지 지금 정치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지금의 정당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기존의 정치 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과 세력들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기자회견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속이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치 시장이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아주 강고한 양당 구조가 이미 단단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십시오. 지금의 정당 구조를 보십시오. 중앙당에서의 아주 집권적인 의사결정 체제. 앞으로 이 구조가 저는 아주 민주적이고 일반 시민과 당원들이 자발적인 민주를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정치 플랫폼 말씀도 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정당 구조를 깨는 쪽에 저는 지금의 정당과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의 정당 구조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선판과 이 정치를 보실 텐데 저는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같은 정치 구도가 흘러가가지고 앞으로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지금 같은 생각으로 기존의 정당 구조를 깨는 방법, 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하는 방법으로의 아주 즐겁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제 자체를 정치 세력 내에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레이스 중간에 창당이라는 선택지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안에서의 작동하는 것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기존의 정치 세력인 정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은 제가 배제하지 않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정당을 창당했다면은 다들 지금의 정당 구조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창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아래부터의 반란이 가능한 또 직접 민주주의의 일부 가미된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대통령 권한 집중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고 개헌도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대통령 권한이 좀 과도하다라고 느꼈던 좀 장면이나 지점이 있다면. 네. 제가 개헌을 제 책에서 주장을 했고 어제 선언식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시죠. 역대 정부도 한번 보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정권이나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그냥 깔려 있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 체제와 정치와 정부가 돌아가는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집권을 해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개헌을 주장을 했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정부는 제7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치 체제를 포함한 국가 운영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넘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똑똑히 봤고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사례의 어떤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반복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와 같은 것들은 정치 제도를 포함한 개헌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 이런 것까지는 다 고치는 그런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같은 식으로 대선판이 과거 얘기하고 나무집 내고 이런 싸우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세 정부에 걸쳐서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는 정부였지만 공통된 점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과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운영 체계로 인해서 어떤 때는 좋은 의도도 잘못된 결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 비슷한 모습으로 5년 동안에 가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자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명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뚜렷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종국에 가서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비유를 해서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에서 이제 기회공화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기회공화국은 다른 말로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트는 기업을 스타트업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회를 만드는 의미에서의 스타트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고른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업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빗대서 제가 어제 이제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우리 뭐 그 낮은 것에 이렇게 크게 뭐 신경 쓰고 있지 않고요. 또 제가 지금 아무런 세력도 없이 도와주시는 몇 분과 함께 단기 필마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에 뭐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를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기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민 국민과 하면은 지지율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지금 아마 이름 있는 어떤 정치인 누가 같이 하는 거냐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또 의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또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과 또 그분들로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일반 서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단일화 문제는 지금 현재로 뿐만 아니라 단일화 문제는 제 머릿속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하지도 않았겠죠. 단일화는 제 머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